계엄 해제 결의와 탄핵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비상구청을 통한 당론은 탄핵은 절대 안 된다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명의 이탈자도 없다. 이런 거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여러 언론 보도나 인터뷰를 보면 대통령 탄핵에도 열어놔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고, 제가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예, 뭐 어떤 의원님을 이야기하시는지 알겠는데 네. 그분들 뭐 개별적으로 또 원내대표 등등 뭐 이렇게 한번 의사를 타진하고 또 뭐 설득을 한 결과는 뭐 이탈하는 분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말씀이 나왔는데 야당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탄핵 그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왜 이렇게 빠르나라고 하는 이제 분석들 중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정비되고 조금 이제 안정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또 시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계엄 카드를 꺼내기 전에 속도전으로 탄핵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던 걸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을 거리하는 국방장관은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사태가 어떤 파장을 일으킨지도 지금 충분히 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질서 있는 국정운영 그리고 좀 민생을 챙겨나가는 그런 국정으로 모두를 전하게 나갈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표결, 네. 국회 탄핵 표결 전에 어떤 입장 표명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또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당 지도부와 또 원내대표를 지냈던 중진 의원들의 회동 결과를 보면 대통령께서 적절한 그런 입장 표명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시기가 좀 예상을 하는 것 같지만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또 정부나 국민의힘이나 뭐 여러 가지 좀 시사하는 거다 크다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좀 민생을 챙겨나가는 그런 쪽으로 힘을 쏟아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제까지는 전해지는 바로는요. 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동안 탄핵 절차를 밟고 있었던 최재형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은 일단 유보 또는 뒤로 미룬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또 밤에 상황이 조금 바뀌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네. 이재명 대표와 또한 10여 명의 연합체들이 국회장실로 들어가서 다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또 의장 의석기듯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말씀하신 대로 중앙지검장, 감사원장 탄핵은 대통령 탄핵으로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민주당 입장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국회상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렇게 만약에 입장이 바뀌어서 최재 감사원장이나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이제 처리를 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탄핵의 사유는 탄핵 대상자의 민법성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간 민주당이 해왔던 12대 개헌 직후에 해왔던 13건 민주당 단독 또는 야당 공동만 해서 13건의 탄핵 그걸 보면 헌법재판소가 다른 기각될 사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또 민주당의 부정적이었던 좀 입장을 표명한 감사원의 감사원장을 탄핵 대상에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이재명 방탄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이 아주 확실하게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정했기 때문에 한 표의
질문을 드릴 필요를 못 느낍니다만 그래도 질문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제 국회에서 탄핵 표결이 되면 헌법재판소가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를 대비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 2명을 추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은 짧게 한 말씀 하시나요? 예,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2명, 국민의힘에서 1명을 추천하기로는 이제 잠시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관계 절차를 지금 밟아나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본인의 기능을 발의를 하는 재판소가 된다면 민주당이 발의했던 탄핵 발의안은 사실은 연권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의도가 어디에 있든 헌법재판소에 정상화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녹색발전소 대표 김순철입니다. 현수막이 소각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재산하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2004년도로 폐현수막은 주로 합성 섬유로 제작되는데요. 그것이 소각되면 발생되는 온실가스,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심화시키는 겁니다. 사용을 다하는 수막은 필요에 따라서 세척하거나 제공 과정을 거쳐 장바구니, 돗자리, 파우치, 방석, 낙엽마대 등 다양하게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나오는 수막은 직상품이 된다고 해요. 거기에서 재산이 되는 수막이 30% 좀 좋지 않아요. 폐기되는 품목이 정신을 재진 좋은 수막을 만들어서 수막으로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자체나 환경부나 안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질 좋은 수막을 만들어서 많은 국민이 이 수막을 가지고 재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양하게 내 디자인보다 생각을 해서 한국성 가방을 만들어서 국민 모두 하나씩 들고 다녔으면 아마 우리가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도 초겨울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기온 서울 영하 0.6도, 세종 영하 0.9도, 대구 0.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지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7도, 대전과 전주, 대구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절기인 대설인 토요일에는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에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0.9도입니다. 조환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891kHz, FM 103.7MHz, KBS 부산 제1라디오입니다. HLKB.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반문하고 싶네요. 이게 민주주의의 난폭한 도전을 대한민국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 해제 결의 후에 6시간 만에 해제를 했는데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본인과 그 김건희 여론조사를 막국하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내와서 법들을 완성하고 시점은 지금 잡혀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시한 중에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함께 컨셉을 참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것을 여기를 넓히는 현장에서 아마 원내에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에 이제 탄핵소추안은 탄핵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게 돼 있잖아요. 네. 어떤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해야 된다고 제출해 아마 조국 친정부에서 제기해온 탄핵 사연은 굉장히 사유가 다양한 거고요. 근데 이번에 그 탄핵 사연을 다 받는 것이 제가 본격적으로 저도 어제 제출한 것까지만 확인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들도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사유는 바로 그게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다 접목해 그리고 내란 말씀하신 대로 내란 때가 탄핵소추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런 탄핵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내란 때가 성립된다면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탄핵소추가 되는 헌법과 개헌법상에 주어져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전시나 또는 전시에 준하는 상황 그리고 사회적 질서를 아예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치안 규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개헌 발동 요건을 건설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온 국민이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차상에 있어서 하자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내려진 개헌령, 포고령 내용 중에 어떤 경우에 어떤 우리가 정치적 상황에 있어서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국회나 정당의 활동 그 자체를 본질적으로 금지하는 역대의 독재자들 누구도 한국에서 시도해보지 못했던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단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어제 국회 창문을 깨고 군인들이 난입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드러내고 있는 위헌성과 위법성, 내란죄냐 아니냐라는 법적 논쟁을 하기 전에 그 자체가 명료하게 드러난 대통령이 지시하고 서명한 위헌과 위법의 총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하고도 명백하고도 온 국민이 인지하고 확인한 탄핵 사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당의 꼴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조치였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지금 전언하고 있어요. 이 전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야당에 대한 반대 의사의 표시를 개헌이라는 방식으로 나는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내란 중에서 보여진 본인의 비정상성 다시 한번 야당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 개헌을 하는 대통령이 민주사회에 가능합니까? 그런 질문 자체가 성립 안 되는 질문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설명이라고 내놓는
자리에 있었던 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지금 그 탄핵 소추가 진행 중인데요. 이게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찬성, 이른바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되는 건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 저희들이 원래 주장해왔던 것을 좀더 합리적인 정액 대안을 가지고 와서 합당을 권하도록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협상은 할 수 있으나 협상이 안 된다면은 12월 10날 대표의 예결위를 통과시킨 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 선택은 정부 여당이 몫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11월 2일부터 해서 쭉 주말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하는 또 때로는 이제 시민단체들과 함께하는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첫 두 번은 민주당 주도의 집회였고요. 그다음부터는 야당 연대 집회 세 번째까지. 그다음부터는 시민사회 집회에 저희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네, 그 집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일단 중단한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요. 지금 현재는 국회가 이번에 개헌의 1차 공동 목표가 돼서 실탈당한 상황이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당장 제시도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가 현재는 집회를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집회에 나가서 참석하는 것은 저희들이 유의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 4차, 5차를 거치면서 시민사회의 모습으로 발전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개혁 이후에 그 상황 그 이후에 과거의 집회나 이런 것은 시민사회의 한정된 결정에 넘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의 지속 또 진행 결정적인 것처럼 시민사회의 모습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는 이번 주말 집회가 계획되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저희의 독재들이 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시민단체와 연대한다는 거는 이제 지도부의 그 인사들이나 이렇게 그 시민단체 집회에 함께 연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원래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엄격하게 보면 연대가 아니고 참여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네. 당연히 당원들이건 의원들이건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주관자리에 통합해서 현재 있는 정치적인 상황과 계엄 제시도의 상황 이런 것들을 정리되는
하신 건가요? 아니면 조차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거 관련된 어떤 불법 모임 기획과 기획 경화 이런 것들도 이미 조차 말씀을 드렸고 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것은 전체적인 흐름을 있었는데 하나의 부분이고요. 가장 본질은 권력의 동기, 방탄 동기가 너무 명확하고 그것이 비정상적이고 거의 과학적인 수준이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려는 세력이 존재하고 권한이 존재하고 그리고 흐름이 점점 그런 이 정권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명확해지는 흐름이어서 그런 본질적인 흐름을 보고 계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예측한 것이고 그런 본질적인 흐름이 실현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을 반증 아니냐라는 좀 불법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고 방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엄을 다시 할 가능성 100%다 이렇게 지금 한국과 세력이라는 용어를 북한